네, 스피드 종목 10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0개의 종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5개의 종목 그리고 최진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5개의 종목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총 10개의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LIG 넥스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덴티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 오늘 시장에서 크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MC넥스 그리고 롯데쇼핑, CS 베어링까지 가지고 오셨고요.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CS윈드, 카카오, YG플러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코스모화학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올라온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네요. 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LIG 넥스원은 방산주가 아니라 이제 실적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이 방산주들이 그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수출 부분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이 방산주의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공격적인 부르는 것보다 방어 체계에 대한 수입이나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전자 어떻게 보면 또 표적 탐지 같은 쪽에서의 수요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어떤 트렌드와 함께 실적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신고가 랠리는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잠깐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는 당연히 11만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방산주 하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주 쪽을 조금 인식이 됐었는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이제는 이 LIG 넥스원 같은 기업은 사실상 실적주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준욱 팀장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CS윈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관련주로 지금 속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인플레이션이 감축 법안이 수혜로 인해서 풍력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일전에는 좀 태양광 발전 쪽에만 지금 고정가격 입찰제가 원래는 좀 도입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또 풍력 쪽에 이 발전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인 좀 수익성을 좀 담보를 하면서 풍력 발전 이 프로젝트의 좀 금융 조달 자체가 좀 원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해지게 되면 설치량 역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풍력은 단지 규모가 좀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준비하고 또 완공까지 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기간이 거의 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좀 그에 따라서 풍력 발전의 수익성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전년 매도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의 좀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거나 대체적으로 원래는 좀 포기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다만 지금 연내 풍력 발전에도 지금 고정 가격을 적용을 하면서 지금 풍력 발전에 더욱 빠른 성장 모멘텀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글로벌 경기 지금 개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지금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풍력 발전 설비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포르투갈이나 그리고 터키 법인 등에서 지금 타워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이에 따른 좀 매출 성장세까지 국내 증시에 좀 풍력 발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인플레이션 간축법 이 부분이 지금 풍력 쪽에 충분히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요. CS윈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오늘 시작에서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덴티움 가지고 오셨네요. 예, 뭐 3분기 실적을 어제 장 끝나고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그 덴티움 같은 경우가 물론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그 전에 2분기 영업이익 한 250억 많이 나와봤자 25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했던 상태였는데 352억이 나와주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덴티움이 그 전에 예상치가 좀 줄어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그 상해 뭐 셧다운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뭐 3월 달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제한될 거라는 부분이었지만 이런 우려감을 불씨시키는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뭐 중국을 중심으로 이 덴티움의 뭐 임플란트나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 업체들의 임플란트, 뭐 기업들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가 중국 쪽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시장의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락다운 해제나 여러 가지 뭐 리오프닝에 의하면은 이 덴티움의 실적은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덴티움 같은 경우 유불도 많고 뭐 부채비도 높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사업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이런 부분은 불시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 지금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톡비즈 사업 쪽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지금 고성장 지속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톡비즈나 지금 게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팀라인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30% 이상의 지금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도 오히려 지금 효율적인 비용 집행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역시 지금 시장 기대치를 좀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최근에 또 엔데믹 상황이 좀 들어서면서 대리나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사업 등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 성장세까지 좀 보여준 상황이고 지금 4분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지금 톡비즈 사업 이 고성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오픈 채팅 쪽에 지금 본격적인 광고 비즈니스가 지금 추가가 되면서 이로 인한 좀 지속적인 성장세를 뚜렷하게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광고나 그리고 커머스 이쪽 지금 톡비즈 사업 역시 영역을 꾸준하게 확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나 그리고 페이, 뭐 게임즈 등 이 주요 상장 자회사들이 지금 전진적으로 꾸준하게 성장 동력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나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부터가 오히려 지금 호황기 수준에 지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톡비즈 쪽으로 특히나 광고 쪽으로 좀 매출이 크게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번째 종목은 MC넥스인데 저희 유튜브 또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 중이라고 목표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한지 질문 주셨거든요.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특별히 90초가 아니라 조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MC넥스 같은 경우가 역시 뭐 그 갤럭시 가장 큰 이제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뭐 2분기 때의 그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납품하는 률이 그 떨어지는 게 감소폭이 25%까지 이상 됐으면서 뭐 이 부분이 MC넥스의 주가를 올해 초에는 거의 뭐 6만 원 가까이 주가가 지금은 3만 원대로 내려온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MC넥스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원래는 이제 뭐 2분기 실적을 그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이 2분기 영업이익 100억 가까이도 좀 예상됐던 상태인데 뭐 42억
밖으로 나왔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어떤 스마트폰 판매도 뭐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MC넥스가 그전에 스마트폰 부품 주기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장 쪽, 뭐 이쪽에서의 뭐 자동차 쪽으로의 그 납품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장 쪽으로의 이미지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MC넥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폴더블 폰은 뭐 안정적으로 뭐 그 나오면서 성장성은 답보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저 효과도 그렇고 전장 쪽으로의 판매 부분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60% 이상이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만 좀 더 높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MC넥스의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짧게 한 10% 정도로 해서 뭐 37,000원 정도를 생각을 해서 37,000원 넘으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단 증권가에서도 5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37,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근데 37,000원 갔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를 장이 좋으니까 그 목표 주가로 갔던 거고, 그러면 그 좋아졌던 부분이 확인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매력적인 답안이 됐길 바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뭐 블랙핑크도 좋아하는데 지금 네. 엔터주들이 좀 3분기 들어서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일제히 좀 호황기에 좀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YG 플러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 쪽에 지금 국내 음원이나 그리고 음반 쪽도 지금 뭐 유토권 역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YG 엔터의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티스트들이 컴백에 따라서 당연히 뭐 앨범 판매량은 증가를 할 것이고,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네이버나 그리고 하이브와의 지금 협력 강화, 그리고 외부 IP 사업 영역 확장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은 뚜렷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실적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YG 소속인 아티스트인 블랙핑크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지금 컴백을 예고를 하면서 지금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어느 정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빅히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지금 YG가 또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에, 그에 따른 지금 빅히트 관련된 수혜까지 지금 YG 플러스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는 단순히 지금 BTS 이 소속사들의 넘어서 지금 K-팝의 스트리밍 그리고 커머스 통합 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IPO 때 언급을 했었던 이 뭐 글로벌 뮤직 레이블과의 협력 그리고 IP 인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해외 아티스트들의 뭐 위버스 위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YG 플러스의 좀 과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에 따라서 또한 아까 빅히트, BTS 이 부분에 관련된 좀 수혜를 YG 플러스가 볼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위버스랑 V라이브를 통합을 하게 되면은 YG 플러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네 번째 기업으로는 롯데쇼핑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실적 발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2016년에 그때 사드 사태 이후에 이 롯데쇼핑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줄어들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백화점 쪽 실적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매력은 좀 더 원래대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떤 할인점, 그리고 슈퍼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도 뭐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추가적인 악화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롯데쇼핑이 실적 성장주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영화관 쪽이죠. 영화관 쪽에서의 실적과 또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 폐지가 여러 가지 호재가 다 겹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땐 주가 부분은 어제 좀 상승세를 했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근에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하나 시스템 준비하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갈게요. 이제 하나 시스템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방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혜를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 산업이나 그 IT 서비스에서는 좀 국내 유일의 좀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이 지금 방산 계열사들의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방산 부분에 좀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하나그룹 같은데 뭐 방산을 담당하는 곳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총 4곳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방산 부분과 이 ICT로 지금 부분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전자통신이나 관련된 이 방산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 사업 위주로 지금 다른 방산 계열사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서 이병 합병에서는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좀 제외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시 방산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열 영상 감시 장비 그리고 추적 장비 등 이 각종 군사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후발주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하 국가들이나 세계 국가들에서도 지금 국방 예산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이 K 방산 쪽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좀 수혜, 중장기적인 수혜 또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있어가지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그룹주들이 방산 쪽은 어느 정도 좀 주도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신사업까지도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현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하나 시스템을 조금 바라보는 게 낫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으로는 하나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볼 시간이네요. 이성훈 사장님께서는 CS 베어링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반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노조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로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뿐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그 감축 법안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에 대한 어떤 수주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턴어라운드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CS 베어링이 기업 이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베어링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어링 외에도 추가적인 뭐 액세서리 같은 추가 그 상품 같은 경우에도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뭐 베트남 공장이나 여러 가지 뭐 가동률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CS 베어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베트남 공장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정상화로 뭐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그 전에 내후외환으로 고생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성장을 위한 어떤 투자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투자 부분이 큰다는 부분은 재무적인 것보다도 성장에 대한 어떤 미끄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다섯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좀 탄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약세인데 코스모 화학이 5%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일전에 아시다시피 이산화 티타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높은 지배력과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금 코스모 이 에코캠을 좀 흡수 합병을 하면서 지금 황산 코발트 사업까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황산 코발트 이 제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 폐배터리 이 재활용 사업 진출까지 지금 계획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간에 한 1,200톤에 달하는 이 규모의 생산 능력을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에는 지금 코발트 가격 상승이 조금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그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으킬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분야 이 부분에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이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가지고 지금 ESS 이 센터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야 지금 대기업 측에서도 지금 뭐 폐배터리 사업 진출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고도화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 분야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캐파 능력치를 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코스모 에코캠을 흡수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황산 코발트 제조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성장성을 뚜렷하게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3분기 넘어서 하반기 들어서 가진 코스모 화학이 어느 정도 이익 전망치 또한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는 풍력 관련 종목 그리고 방산주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마 탑픽은 그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드는데 이성 소장님께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이제 LIG 넥스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맞췄네요. 네. 지금 그 오늘 한 종목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고가라는 게 그 어떤 매수 신호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가격에서 충분히 뭐 10만 원 이상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는 통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LIG 넥스원. 그렇다면은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저도 이제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방산주 역시나. 네. 하나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작게도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하나 시스템도 방산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 부근에서 주가 매력도 자체도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고 목표가나 17,000원 이상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700원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